안녕하세요, 솔방울 친구들. 오늘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찾아온 지리교사 이태우입니다. 잘 지냈죠? 지난주 아니 이번 주군요. 며칠 전에 모의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의 옛날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모의고사 하루가 마치 일주일같이 힘겨웠던 기억이 나요. 지친 몸을 이끌고 테오그라피의 통합사회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솔방울 친구 모두들 고맙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부탁을 할까 해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내준 클래스룸 과제를 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타이핑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확인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과제를 제출할 때는 구글 문서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제출해야지 선생님이 읽고 댓글 달고 채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왼쪽에 iOS를 쓰는 친구들,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은요, 구글 문서라고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친구들은요, 구글 문서를 검색하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구글 문서를 설치한 다음에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몇 개 보일 건데 연필 모양 말고 그 오른쪽에 있는 네모 상자 아이콘이 있죠. 이걸 터치해야지 구글 문서가 실행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선생님이 자꾸 이걸 요구하냐면요, 만약에 구글 문서를 설치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글자 크기가 마음대로죠. 정렬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글을 읽고 또 댓글도 달고 점수도 매기기 위해서는 구글 문서를 반드시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2시간 동안 학습할 내용은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란 무엇일까요?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란 기후, 지형 등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연재해는요, 크게 기상재해와 지형재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는 호우, 태풍, 대설, 가뭄과 같은 기상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연재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후 요인에는 위도, 해발고도, 지형, 수륙분포, 해류 등이 있었죠. 기후지역 구분에는 이 중 위도가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요인의 영향으로 지역마다 기온, 강수, 바람과 같은 기후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먼저 이 기후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도입니다. 위도는 영도로 표현되는 적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적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극적인 남극과 북극은 위도 90도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위도는 기후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자, 앞선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같은 면적의 일지라도 들어오는 일사량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지역을 우리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지형 또한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입니다. 앞서 제주도를 설명하며 한국에 내리는 비 대부분이 지형성 강수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진이를 또 불러오고 싶지만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수량은 평야 지역보다 산지가 많습니다. 지형성 강수 때문입니다. 지형성 강수가 일어날 때 구름이 타고 올라가는 쪽은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부르고요. 산 정상을 지나 다시 내려가는 쪽을 바람 그늘 사면이라고 합니다. 바람바지 사면을 오르며 머금고 있던 수증기를 비의 형태로 다 내려놓은 구름은 바람 그늘 사면에서는 건조한 상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형성 강수는 구름이 실려오는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형성 강수는 지형으로 인한 기후 현상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예진이가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지난번 수업에서 예진이 옆에 있던 지연이가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유튜브 영상에 다시 나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원한다면은 또 충분히 선생님이 출연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지연이를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국지연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다시 한번 국지연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 요즘 사제지간에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실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훈훈하죠? 국지연 학생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안녕. 마지막까지 안녕이군요. 네,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국지연 학생의 안녕을 들으면서 잠시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연 학생 고맙습니다. 안녕. 자, 다음으로 해발고도는 고산도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덥고 습한 열대기후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지역에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비교적 선선한 기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라파즈와 같은 고산도시가 발달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습니다. 다음 개념은 후륙분포입니다. 후륙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열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열은 1g의 물질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쉽게 뜨거워지고 얼마나 쉽게 식느냐를 따지는 개념이죠. 비열이 작은 육지는 바다보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집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아도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위도에 있다면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여름이 더 덥고 반대로 겨울에는 더 춥습니다. 해류는 말 그대로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해류에는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한류가 흐르는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기후 요인으로 인해 지구상에는 다양한 기온, 강수, 바람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연재해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재해란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학습할 내용은 기상재해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왜 기상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상과 기후를 구분했습니다. 기후는 기상과 달리 긴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뭄을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바짝 타들어가며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현상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노는 말라 죽기 직전이죠. 만약 사진 속에 보이는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아주 일상적인 평균적인 현상이라면 이곳에서는 애초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또는 농사를 짓더라도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등의 관계시설을 확충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뭄이 일상적인 곳이라면 기후구분도 건조지역으로 하겠지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평균적으로는 농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기후지역인데 가뭄이 들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기후가 아니라 기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재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강풍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거센 바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평균적인 기후현상이 아닙니다. 비가 정상범 이상으로 내리는 호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태풍은 따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은 특별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커다란 태풍이 몰아칠 때 잘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십상이죠. 태풍은 필리핀 앞바다와 같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서 북쪽으로 전진하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풍속이 17m/s 이상일 때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은 강풍과 호우를 동시에 동반하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태풍이 지나가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기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온대계절풍 지역으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배웠죠. 물론 여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요. 지구온난화로 여름과 겨울만 있는 기후로 점차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름철 덥고 습한 기후를 간신히 견뎌냈더니 겨울에는 엄청난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대설입니다. 대설은 특히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며 농업시설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중 우리는 호우, 태풍, 대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지도 등에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도해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기후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공부했었죠? 바로 그것이 도해력의 사례인 거예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래프와 지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하는 자연재해의 월별 발생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A, B, C는 태풍, 호우, 대설 중 하나인데요. 일단 쉬운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대설이 가장 찾기 쉽겠죠? 짙은 색으로 칠해진 C는 12월에서 3월까지 추운 계절에 집중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C는 대설입니다. 자, 이제 A와 B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6월이죠? 태평양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며 6월 말이면 장마가 먼저 시작됩니다. 장마철이 되면 많은 비가 내려 호우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8월이 시작되며 장마가 물러갈 때쯤이면 태풍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태풍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큰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풍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도 종종 한반도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7월에 발생해서 8월 초에 피해액이 많은 B가 장마이고요. 8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많은 피해를 끼치는 자연재해인 A가 태풍입니다. 자, 이 지도는 자연재해 지역별 피해액 비중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가 3장이나 등장하고 다소 복잡해 보이죠? 선생님이 이 지도를 쉽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연재해의 지역별 피해액 비중은 1, 2위 지역만 파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A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A 지도는 태풍에 의한 피해액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태풍은 필리핀 앞바다와 같은 태평양에서 발생해 점점 고위도로 올라오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태풍은 일단 육지에 닿으면은 급격하게 힘을 잃어 약해집니다. 남쪽에서 접근해오는 태풍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액은 이 두 지역이 가장 큽니다. 전남과 경남을 통과한 태풍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남과 경남의 피해액이 가장 큰 A 지도는 태풍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호우를 나타내는 지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B 지도인데요. 호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가 피해액, 즉 금전적인 피해액을 나타내는 지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인구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양의 비가 내려 호우 피해가 있어도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피해액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이유로요, 제주도의 호우 피해액을 봅시다. 제주도도 한라산에 의한 지형성 강수로 한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다우지 중 하나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죠? 예진이를 다시 불러오고 싶네요. 자, 그런데 제주도는 호우에 의한 피해액이 20억 원밖에 되지 않네요. 자, 4,630억 원인 경기도와 비교하면은 아주 적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역이라 빗물이 땅에 금방 스며드는 지형적 요인과 함께 제주도는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와 각종 산업시설의 분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이 낮게 나타납니다. 자, 자료 해석을 위해서 간단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호우에 의한 피해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도는
지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1위 경기, 2위 강원인 지도를 찾는 것입니다. 강원은 태백산맥이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산악 지역이죠. 그래서 지형성 강수로 많이 비가 내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설을 나타낸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는 대설에 의한 피해액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대설은 일단 앞에 두 자연재해보다 우리에게 끼치는 피해액이 적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설에 의한 피해액 1위는 강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지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관령, 미시령 등이 폭설로 통제되었다는 뉴스 들어본 적이 있죠? 한국에서는 눈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곳이 강원입니다. 자, 2위 그룹도 구분할 수 있으면 지도를 더 파악하기 수월한데요. 2위는 충청, 전라도가 도토리 키재기처럼 비슷한 피해액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도는 바로 대설의 피해액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죠? 학기 초와 달리 수업에 들어가면 많은 친구들이 엎드려 있고 수업 시간에도 이전보다 지쳐있는 모습에 고등학교 생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요. 폭풍같이 몰아치는 수행평가, 갑자기 더워진 날씨, 어느덧 찾아온 기말고사에 조금씩 지루해지는 학교 생활로 참 힘든 시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뭐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 줄 수 있죠? 선생님은 항상 솔방울 친구들의 힘찬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테오그라피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화요일, 수요일에 3층 교과연구실로 와서 저를 찾아주세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끝나기 전에 지연이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